자,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아침이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자, 어제 제가 바닥이다 라고 얘기했죠. 바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다우지수 꼭 올라줘야 되는데 뉴욕 오늘 꼭 상승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참 걱정을 했는데 정말 뉴욕이 상승해 줬네요. 또 트럼프가 때에 맞춰 가지고 대규모의 부양책을 얘기했습니다. 이리 되면은 일단 말이죠, 반전의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유럽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오늘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가서 코로나 두려움은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볼 때는 피크를 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지수로 볼 때 이제는 뭐 지수가 여기서 급반등을 하든 또 좀 주가로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도 되겠다. 사도 뭐 매수해도 무리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정오에 어제 낮에 인천여가 바닥을 보았다. 끝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을 보았다, 바닥을 보았다라는 얘기의 뭐 모습은 일단은 시장 상황들, 매수자들이 강하게 좀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코로나 모습이 이제 중국과 대한민국에서 두 개 나라에서 입증이 됐다 이거죠. 요런 경로로 해서 끝이 날 것이다. 그렇다면은 유럽이나 미국도 요런 경로로 끝이 난다. 그걸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아직까지 유럽에서 계속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 제가 여러분한테 코로나 끝, 자, 이 급락장세 끝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다소 빠릅니다. 저도 알아요. 다소 빠른데 지수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 끝나고 확인하고 하면은 그때는 늦습니다. 약간 물린 듯이, 약간 손해보는 듯이, 약간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수익이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낮 12시에 여러분한테 낮 12시에 과감하게 유튜브에다가 이제는 매수해도 좋다. 이제는 매수해야 된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매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도 어제의 타이밍이 아주 최고의 타이밍이었을 겁니다. 이제 좀 늦어요. 오늘은 또 좀 늦겠죠. 오늘 또 올라갈 때는 약간 늦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아침에 우리나라 지수가 그리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너무 세심하게 이거 조그만 거 뭐 올랐다 내렸다 샀는데 물렸다 이렇게 세심하게 하다 보면은 되는 게 없어. 때로는 자, 요 정도에서 한번 들어가자. 자, 때로는 요 정도에서 한번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결정을 내려야 그게 우리가 매매가 되는 거예요. 행동이 되는 거예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게 결과를 만들지, 마음에 있는 것은 결과를 못 만듭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결과를 못 만들어요. 마음에 있는 것은 나중에 후회만 만들죠.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아, 그때 못 샀구나. 이런 후회만 만드는 것이지,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우리가 행동해야만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자라고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감하게 올린 거고, 자, 행동을 해야 결과가 남는다. 행동하지 않으면은 결과는 없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과감하게 지금 뭐 지수 1700에서 못 사면 언제 삽니까? 언제 사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금융위기랑 다릅니다. 이게 아시아 외환위기랑 달라요. IMF랑 다릅니다. 왜 다르냐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일단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리먼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심 시스템인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야.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돈줄이 막혀버려. 2009년도, 2008년도의 금융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용의 위기입니다. 신용의 위기는 뭐냐면은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신용등급이 있잖아요. 신용등급이 뭐 쭉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낮은 사람은 돈을 안 빌려주고 높은 사람은 돈 빌려주고 그러잖아요. 또 금리도 달라. 근데 신용위기라는 얘기 뭐냐면은
신용등급이 아무리 높은 기업이라도 일단 돈을 안 빌려줘. 일단 돈을 갚으라고 그래. 왜냐하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지금 은행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남은 거 볼 거 뭐 있어요. 아무리 훌륭하신 인격을 가지고 아무리 신용등급이 높아도 무조건 돈을 빌려줄 수 없어. 돈을 갚아라. 이게 바로 신용의 위기, 그게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그거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지금은 그냥 잠시 식당문 닫은 거예요. 지금은 잠시 비행기가 안 뜨는 거야. 그거는 잠시입니다. 지나가면 그만이야. 바이러스 잠잠해지면 다시 비행기 뜨고 식당문 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잠시 위축된 거라고. 잠시 위축. 그것은 위기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실상의 위기보다 지금 공포가 너무나 커져 있다. 증폭되어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그만큼 빨리 완치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식당문을 닫은 것은 우리 개인 투자가한테는 아픈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국가 경제 입장에서 대우가 부도가 난다? 아무 문제 없어요. 국가 경제 입장에서 대우가 부도가 나면 대우그룹이라는 큰 그룹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 났는데 그냥 다른 그룹이 또 살아나면 됩니다. 다른 그룹이 살아나면 돼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은행이 무너진다. 이거는 큰 사건입니다. 은행이 무너지게 되면 자본주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야.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개인이 파산하고 개인 파산으로 해서 은행이 무너진다면 그건 큰 문제가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은행이 무너질 정도의 그런 사건은 아니다. 자,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뭐라 했습니까? $1,000씩 주겠다. 아니, 더 이상 줄 수 있어. 왜 그랬습니까? 식당을 살리기 위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차별 돈을 살포하겠다. 헬기에서 돈을 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헬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는데, 급여세 인하, 이거 안 되겠다. 시간 많이 걸리겠다. 그거 말고, 세금 인하 말고, 내가 볼 때는 현금 살포가 가장 효과적이다. 언제? 빠르게. 가능하면 빠르게.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빠르게 현금을 살포하면 그 현금으로 사람들이 식당에 갈 것이다. 코로나만 조금 약해지면 바로 식당 가서 먹을 것이다. 또, 우리가 늘 보는 거지만, 부자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은 바로 그게 소비를 만들어요. 바로. 그래서 일단은 이제 트럼프 얘기는 전 국민에게 주겠다 하면서 일부 부자들을 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게 했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월급이 100만 원 된 사람한테 100만 원 준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정말 행제야. 그렇게 되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살포, 요것이 아마도 이번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화두가 될 것 같고, 코로나 재난을 이겨내는 아주 좋은 또 방법. 옛날에 버냉키가 리먼 사태에서 무작정 돈을 풀었잖아요. 버냉키의 별명이 뭡니까? 버냉키의 별명이 헬리콥터 밴 아닙니까? 헬리콥터 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도 좋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만큼 그렇게 돈을 뿌려야 된다. 무차별하게 돈을 뿌리자. 그게 이제 버냉키 헬리콥터 밴의 이제 별명이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무느신이 직접 소비자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유럽과 한국과 아시아에 전부 비슷하게 통용이 될 것이고, 이것은 옛날에 중국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쿠폰을 나눠주는 거랑 똑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강력 매수다. 이제는 매수해도 좋다. 관점으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